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닥 급등을 보며 삼성전자를 팔고 갈아타야 하나 고민했던 분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을 보고 마음이 급해진 분들에게 대응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지키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면 급등하는 날 일부를 줄여 현금을 만드십시오. 신규 매수자는 오늘 상승을 뒤쫓기보다 내일 물가지표를 통과한 뒤에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보유자는 본전 기대감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반등을 비중과 위험을 낮추는 기회로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날 급등했던 코스닥 종목으로 뒤늦게 갈아타는 선택도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을 쫓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좌의 중심에 두고 실제 수급이 붙는 반도체 장비와 CXL, MLCC, 전력 인프라를 옆에 추가하는 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를 끌어올렸는지, 이번 반등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그리고 우리 계좌는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6200선까지 밀렸습니다. 중동 협상이 다시 꼬이고 유가와 미국 국제금리가 오르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경계가 먼저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 삼성전자가 방향을 틀었고 지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345포인트로 올라서며 나흘 만에 6300선을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9,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약 보합권에서 벗어나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 7% 가까이 급등한 부담을 소화하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침의 공포가 시장 전체의 투매로 번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오늘 코스피를 실제로 들어올린 큰형님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끌어올린 지수만 7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코스피 전체 상승폭보다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더 컸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시장이 전부 강했던 날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와 금융주, 일부 경기민감주는 오히려 쉬어갔고 SK하이닉스의 상승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한국 증시 전체가 동시에 달린 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근 코스닥과 중소형주로 향했던 자금 가운데 일부가 삼성전자로 돌아오면서 지수의 무게중심을 다시 맞춘 날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은 반갑지만 한 종목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린 장은 그만큼 다음날 수급 확인이 중요합니다. 장 초반 시장을 누른 것은 기업 실적이 아니라 다시 유가와 금리였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합의 가능성과 결렬 우려가 하루씩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이 제재 해제와 배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자 국제 유가가 다시 올랐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4.6% 후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AI와 반도체처럼 미래 이익을 먼저 평가받는 업종의 가격 부담도 커집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좋은 수출 지표를 확인하고도 곧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중동 뉴스는 하루의 방향을 흔들 수 있지만 삼성전자 투자자는 헤드라인 하나보다 유가와 금리가 실제로 며칠 동안 어느 수준에 머무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월가 금융사들과 추진하는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금융 계획도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좋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자금줄이 더 두꺼워진 겁니다.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했던 기업과 국가가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GPU와 HBM, 서버 D램, 기업용 SSD 수요는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넣겠다는 것은 AI 인프라가 실제 사용료와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자금을 연결하고 고객이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순환 구조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오늘 시장은 처음에는 이 의심에 반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투자 지속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는 투자 규모보다 데이터 센터가 실제 현금을 벌어들이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확실히 돌려세운 직접적인 재료는 수출이었습니다. 8월 들어 열흘 동안 한국의 수출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2배 반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담당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난달 주문이 좋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흐름이 여전히 강하고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 통관 물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동안에도 반도체 공장에서는 제품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낸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삼성전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HBM과 서버 D램이 실적을 끌어가는 동안 낸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뎠습니다.
그런데 기업용 SSD 수요가 늘고 낸드 가격까지 살아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이익은 한 제품에만 기대지 않게 됩니다. 수익의 축이 HBM과 D램에서 기업용 SSD와 낸드로 넓어지는 겁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오늘 더 강하게 움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가격이 며칠 올랐다는 소식만으로 낸드 업황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서버 고객의 주문이 이어지는지 재고가 다시 쌓이지 않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복의 출발을 확인한 단계이지 사이클의 끝까지 보장받은 단계는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의 외국인 수급 변화도 중요합니다.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 5천억 원을 팔았고 그 매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렸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를 버렸다기보다 대형 반도체 비중을 집중적으로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다시 매수 우위를 보였고 코스피 전체에서도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전기전자와 제약을 함께 샀습니다. 하루 만에 현물 매도가 멈췄다는 점은 좋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인 매수 규모는 전날의 대규모 매도를 되돌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복귀의 첫 신호일 뿐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삼성전자 현물 매수가 이어져야 전날 매도가 단기 비중 조정이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랐지만 SK하이닉스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강했다면 두 종목이 똑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지만 시장은 최근 낙폭과 수급 부담, 제품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외국인 매도가 더 집중됐던 만큼 되돌림도 강했습니다. 낸드와 범용 D램 회복 기대가 더해진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7월 말 급등 이후 남은 차익 물량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의 급등만으로 메모리 업종 전체가 다시 출발했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내일부터 SK하이닉스가 함께 강해지고 삼성전기의 낙폭도 멈춰야 대형 반도체와 AI 하드웨어의 동반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더 선명한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전날 급등을 이끌었던 알테오젠과 일부 바이오, 로봇, 2차 전지에는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닥 전체로는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게 올라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상승 종목 수도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코스닥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전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서 실적과 정책 근거가 있는 소부장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고르는 장이 아닙니다. 각 시장 안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하는 종목 장세입니다. 정부의 5조 원 규모 반도체 펀드도 소부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주는 증시부양책이 아닙니다.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펠리스 기업의 자금 조달과 공급망 투자를 돕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는 대형 메모리보다 후방 기업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비주가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인 이유도 수출 호조와 정책 기대가 동시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 발표만으로 모든 소부장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설비 투자, 고객사의 발주, 수주 잔고가 함께 늘어나는 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테마 이름보다 수주가 찍히는 종목을 보셔야 합니다. 내일 시장의 가장 큰 시험지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에 부합하거나 더 안정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명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와 서비스 물가의 영향으로 숫자가 높게 나오면 금리는 다시 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오늘 삼성전자에 들어온 단기 매수세가 먼저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 상승을 보고 내일 아침 모든 현금을 넣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CPI 발표 전에는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발표 뒤 미국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좋은 물가 숫자가 나와도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이미 호재를 반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가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옵션 만기 주간이라는 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 옵션을 함께 운용하는 자금은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을 빠르게 바꿉니다. 삼성전자처럼 지수 비중이 큰 종목에는 그 주문이 더 집중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조금 사고 선물 포지션을 조정했다고 해서 다음 날도 같은 방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장중 급등보다 종가가 중요하고 하루의 순매수보다 며칠 동안의 누적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개장 직후의 강한 움직임을 뒤쫓기보다 오후까지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만 오르고 코스피 200 선물과 원화가 약해진다면 반등의 질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다시 V자로 폭등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보다 순서를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최근 조정은 기업 이익이 함께 무너진 폭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렸던 포지션이 한꺼번에 줄고 높은 금리 때문에 시장이 기업에 붙이던 평가를 낮춘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3분기 실적이 계속 강하다면 코스피의 아래쪽은 이전보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곧바로 폭락 이전 수준을 모두 회복하려면 외국인의 장기 자금과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가 다시 붙어야 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먼저 반등하고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 뒤따라오며 다음 상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V자보다 크게 꺾인 뒤 천천히 기울기를 높이는 회복을 기본 시나리오로 두는 편이 맞습니다. 삼성전자 전망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반등에는 수출이라는 실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전기전자 업종으로 자금이 돌아온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함께 강하지 않았고 내일 CPI와 옵션 만기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진짜 주도주로 복귀하려면 오늘의 상승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고 하락하는 날 거래가 줄며 반도체 장비와 부품주까지 수급이 확산돼야 합니다. 이 조건이 쌓이면 오늘 반등은 단순한 되돌림이 아니라 실적을 다시 평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하루 급등한 뒤 외국인 매도가 재개되면 아직은 포지션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계좌가 집중할 테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앞에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대형 메모리는 코스피 반등의 중심이고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두 종목을 오늘 급등률만 보고 한꺼번에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의 중심축으로는 가져가되 CPI 이후 수급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나눠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와 범용 디램, HBM, 파운드리까지 회복의 폭이 넓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의 강한 이익이 계속 유지되는지, 최근 급등 뒤 매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화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둘 중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두 종목이 함께 움직이는 순간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형 메모리 다음에는 반도체 장비와 CXL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가 강했던 것은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부 펀드가 소부장과 팹리스를 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확대 기대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CXL은 AI 서버가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만드는 연결 기술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GPU만 늘리는 방식에는 비용과 전력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메모리 확장 기술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이 영역에서는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수주와 고객사, 실제 매출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반도체가 쉬는 날에도 장비주의 저점이 높아진다면 후방으로 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MLCC와 AI 기판도 이번 장에서 놓치기 어려운 축입니다. AI 서버와 차세대 GPU에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고성능 MLCC가 들어갑니다. 공급은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데 주문이 몰리면서 일부 제품은 납기가 1년 이상 길어지고 고객이 웃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와 고부가 기판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서버와 네트워크용 기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기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좋은 산업 뉴스가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코칩, 관련 부품주는 하루의 급등률보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며칠 이어지는지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전력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는 반도체 바깥에서 이어지는 다음 고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와 메모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바꾸고 공급하는 전력 반도체, 변압기와 배전기기, 냉각과 비상전원까지 함께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도 칩만 파는 데서 끝나지 않고 AI 공장 전체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흔들려도 전력 장비의 수주 잔고가 유지된다면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테마에서는 막연한 AI 이름보다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 생산 능력 증설, 영업 현금 흐름이 확인되는 기업을 우선해야 합니다. 대형 메모리와 함께 가져가면 한 종목의 수급에 계좌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게임과 화장품, 건설 중소형주도 오늘 강했습니다. 이 흐름은 반도체만 오르는 시장에서 벗어나 종목 장세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최근 급락 과정에서 함께 눌린 종목에는 순환매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종은 반도체처럼 같은 수출 지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신작 매출과 해외 성과,
화장품은 수출과 브랜드별 성장, 건설은 원가와 미분양, 수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테마 순위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한 묶음으로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종목 수를 무작정 늘릴 때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만 계좌의 보조축으로 고를 때입니다. 반대로 오늘 약했던 2차 전지와 조선, 통신장비, 방산을 전부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많이 오른 업종에서 이익을 실현해 반도체로 옮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한 종목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물타기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도 자금이 빠져나간 업종은 실적이 좋아도 한동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는지와 기관 수급을 점검하고 신규 자금은 오늘 실제 매수가 들어온 업종을 우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장은 매일 모든 좋은 기업을 동시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일과 지금 돈이 들어오는 기업을 고르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의 대응입니다. 오늘 올랐다고 전량 매도할 이유도 없고 사상 최대 수출이 나왔다고 비중을 한꺼번에 늘릴 이유도 없습니다. 생활자금과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전자 비중이 과하지 않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실적이라는 장기 근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한 종목이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다음 급락을 견딜 현금이 없다면 오늘 같은 반등을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일부 물량을 줄여 현금을 만들고 외국인 매수가 며칠 이어질 때 다시 판단할 여유를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중을 낮추는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예상이 틀렸을 때도 좋은 주식을 끝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계좌를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손실권 투자자는 본전 가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평단은 시장의 지지선도, 외국인의 매수 기준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마다 본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만 계산하면 시장의 변화보다 내 감정이 먼저 매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확인할 것은 외국인 매도가 멈췄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움직이는지, 후방 장비주까지 거래가 퍼지는지입니다. 본전권에 가까운 투자자는 급등하는 날 일부 비중을 정상화해 다시 흔들릴 때 대응할 현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미 수익권인 투자자는 핵심 물량을 지키되 오늘처럼 삼성전자 한 종목이 지수를 대부분 끌어올린 날에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삼성전자 보유자라도 평단보다 비중과 현금 여력에 따라 답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신규 투자자는 내일 CPI 발표 전후를 나눠서 보십시오. 발표 전에 꼭 참여하고 싶다면 전체 예정 자금의 작은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결과를 확인한 뒤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산다면 다음 물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매수세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로 확산될 때 마지막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맞히는 대신 첫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기회를 남기는 겁니다. 시초가가 높게 출발하면 억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전에 매물을 소화한 뒤에도 저점이 높아지고 오후까지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유 종목 레버리지 보유자는 현물 투자자와 같은 방식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오르더라도 그 과정에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레버리지 상품은 음해복리로 계좌가 먼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와 CPI가 겹친 이번 주는 하루의 방향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반등을 추가 매수의 신호로만 보지 말고 과도한 비중을 줄이고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할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예탁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번 매도한 뒤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투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본인의 계좌 조건과 재매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물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간이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틀째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CPI 발표 뒤 미국 10년물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지 삼성전기와 장비주, CXL, 전력인프라까지 거래대금이 퍼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전날 급등한 바이오와 로봇의 차익 실현을 장비주와 다른 실적주가 받아내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번갈아 오르는 건강한 순환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하고 금리가 오르며 후방 종목까지 밀리면 오늘 반등은 하루짜리 되돌림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의 4% 반등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였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멈췄으며 소부장 장비주까지 자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으로 모든 불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일 CPI와 금리, 외국인 현물 수급을 통과해야 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까지 움직임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대응은 갈아타기가 아니라 추가하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축으로 두고 수주와 실적이 확인되는 반도체 장비와 CXL,
MLCC, 전력 인프라를 옆에 더해 계좌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중에 외국인 현물과 선물, 원달러 환율, 업종별 거래대금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흐름,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지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시장의 자금 이동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의 반등이 실제 추세로 이어지는지, 우리 계좌가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